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비밀, 도리 유이치 지음, 이봉로 옮김, 출판사 북뱅크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백만장자 컨설턴트입니다. 지금까지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엄청난 억만장자도 만났는데요. 그런 사람들과 실제로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에 대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간단히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종류의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돈이 많고 게다가 마음도 풍족하게 여유로운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즉,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돈은 많지만 결코 행복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풍족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전적으로는 행복했지만 결코 인생에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왜 이와 같은 차이가 생기는 걸까 궁금하던 차에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돈 쓰는 법에 있었습니다. 돈은 자꾸 써야 불어나고 가치가 있다. 평소에 돈 쓰는 법을 약간 바꾸기만 하면 행복을 향한 레일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성공인들을 만나 배워온 돈 쓰는 법과 그들의 생각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목차입니다. 1장, 돈이 따르는 사람들은 돈 쓰는 법을 안다. 2장,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관건. 3장, 공간과 시간에 인색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4장, 황금 인맥 구축법. 5장, 뜻있는 일과 실패의 반복이 성공의 지름길. 6장, 대부호 집론의 이야기. 그럼 이 중에서 중요한 몇 부분을 골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돈이 따르는 사람들은 돈 쓰는 법을 안다. 먼저 1장에서는 돈과 성공의 본질을 파악합니다. 돈은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실제로 저자가 만난 성공인들은 대부분 돈을 어떻게 쓰느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돈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효과적으로 써서 성공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많은 성공인들이 실천하고 있는 신념이기도 한데요. 돈이란 것은 효과적으로 씀으로써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매우 멋진 도구입니다. 돈에 관한 격언에 돈은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요령 있게 돈을 쓴다면 그 돈이 돌고 돌아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에게 들어온 돈은 움켜쥐고 있지 말고 써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돈을 쓸 때는 요령 있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아시죠? 서양에서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검한 사람과 구두쇠의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근검한 사람은 쓸데없는 돈은 전혀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구두쇠는 자신의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입니다. 꼭 지불해야 할 상황인데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인색한 사람은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인색한 사람은 금전운이 따르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큰 돈이 굴러 들어올 수는 있어도 결코 성공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푼돈을 아끼려다 평판만 나빠지고 신용을 잃는 사람을 저자는 많이 보아왔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벼락부자와 진정한 성공인의 결정 차이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과 진정한 성공인 사이에서는 돈 쓰는 법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력에 이끌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 무력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반면에 성공인들은 의외로 수수하여 겉으로 보아서는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월급쟁이를 하다 그만두었는데요. 그 이유는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정말이지 죽기보다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출근 거부증에 빠졌었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회사를 그만둔 저자는 돈이 될 만하다 싶은 사업에 계속 손을 댔지만 줄줄이 실패했습니다. 사업이 안 되기까지 했으면 그나마 괜찮았는데 사기까지 당해서 노숙자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라면과 김밥으로만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회사를 그만둘 때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35살 생일 전까지 반드시 성공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만은 언제나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하는 일은 하나같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 과감하게 나 자신 찾기라는 목적으로 사우스 캘리포니아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저자는 매달 성공 철학을 배우러 미국까지 날아갑니다. 1994년에서 1998년까지 5년 동안 나리타와 로스앤젤레스를 연평균 8차례나 왕복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에는 성공 철학 세미나가 없어서 거의 매달 미국까지 날아간 셈입니다. 당시 저자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비용이었지만 점차 자신에게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할 때마다 셀프 이미지도 높아졌고요. 점차 자신감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 무렵부터 돈을 효과적으로 쓰는 법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기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온다. 저자가 건강 유지를 위해 다이어트 건강식품을 애용하고 있었는데요. 뜻밖에도 그것이 저자 인생의 전기가 되어준 것입니다. 저자는 이 제품 체험이 계기가 되어 저절로 광고 모델이 되었는데요. 그 상품이 점점 잘 팔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운이 좋았던 것은 이 상품이 미국에서 일본에 막 상륙한 시점으로 아직 도쿄 지구에 대리점이 없었습니다. 즉 경쟁 상대가 없었던 거지요. 이 대리점 사업의 성공을 계기로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를 그만둘 때 세운 35살 생일 전까지 연봉 3천만 엔, 월수 250만 엔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35살 생일 3개월 전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쓰는 법을 바꾸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저자는 지금 생각해보면 저자의 운이 상승하게 된 계기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신에게 투자하여 미국에서 성공 철학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미나에 내 돈 들여서 참석한 것은 저자로서는 커다란 변화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소비에서 투자로 돈 쓰는 법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저자는 성공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돈 쓰는 법을 바꾼 것이 성공을 향한 지름길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현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면 돈 쓰는 법부터 바꿔보기를 권합니다. 다음은 돈 쓰는 법을 배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5가지 장점입니다. 1.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네 번째, 기회 잡기가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 행운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1장 돈이 따르는 사람들은 돈 쓰는 법을 안다. 제1장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1.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2. 인색함과 검리학은 다르다. 쓸데없는 돈을 쓰지는 않지만 필요한 것에는 확실하게 대가를 지불한다. 3. 물건에 소비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투자한다. 4. 현재의 돈 쓰는 법이 미래의 당신을 결정한다. 2장에서는 낭비와 소비와 투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2장,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관건. 저자가 많은 성공인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그들이 돈을 쓸 때는 한 가지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합리적이냐 아니냐입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느냐 하는 의미로서 단순히
값이 싸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불한 금액에 걸맞는 가치가 있느냐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에는 한 푼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값이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불합니다. 모든 물건에는 반드시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란 진가를 말합니다. 진가란 원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말합니다. 물건의 진가를 알아두는 것은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물건을 살 때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사지만 이런 것은 사지 않는다 하는 기준도 그들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특별한 가치가 있느냐. 2. 오래 즐길 수 있느냐. 3. 평생의 추억으로 남느냐.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물건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사라진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에 투자할 줄 아는가? 성공인들은 눈에 보이는 물건에는 필요 이상으로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체험이나 학습, 교류, 나아가 시간이나 공간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돈을 씁니다. 모두가 소비하고 있을 때 자신에게 투자하라. 돈 쓰는 법은 크게 투자, 소비, 낭비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자란 주식 투자나 자산운용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적으로 가치가 불어나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소비란 미래적으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낭비는 허세나 스트레스 해소 등 그 순간의 쾌락만을 위해 쓸데없는 것을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성공인들은 역시 투자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의 돈을 투자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학습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자녀에 대한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의 성공인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무척 중요시합니다. 그러면 소비가 아니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돈을 쓰면 될까요? 포인트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사람 만나는 것에 투자하라. 2. 배우는 것에 투자하라. 3. 건강에 투자하라 입니다. 지금까지 제2장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관건 낭비와 소비와 투자의 차이 알아보았습니다. 제2장의 포인트입니다. 1. 물건의 진가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자. 2. 사람 만나는 것에 투자하라. 3. 배우는 것에 투자하라. 4. 건강에 투자하라. 5. 상대방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해주어라. 다음은 제4장 사람과 돈을 순조롭게 순환시키는 방법 황금인맥 구축법입니다. 저자는 지금 목표 설정에서부터 성공까지의 과정을 도와주는 회원제 멘토 프로그램이라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회원분들과 면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목표 설정 방법을 모르거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목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연봉 1,000,000엔을 목표로 설정한다면 이번에는 그 1,000,000엔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이 명확하지 않으면 연봉 1,000,000엔을 번다는 목표 설정의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발견할 수 있는 자신 찾기 여행을 떠나보라고 권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먼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한마디 덧붙여두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목표가 있다는 것과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가 구체적인가? 기한이 포함되어 있는가? 종이에 쓰여 있는가? 어째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예스가 되어야 비로소 목표가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적어 넣는 것과 종이에 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한이 없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종이에 써놓고 매일 보지 않으면 목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행운의 여신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짓도록 해야 우리가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운의 여신을 미소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성공을 향해 착실하게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인연이라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꿈도둑에 주의하자.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자기 자신이나 현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항상 부정적인 말만 내뱉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가는 꿈도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하는 것이 바로 인맥의 재조정입니다. 앞으로는 의식적으로 자신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하세요. 조금이라도 일찍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꼭 따라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유로운 척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라.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거나 부자처럼 행동하라는 것은 항상 당당하고 대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운, 재수, 돈, 인맥, 정보 등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 포인트는 다음 4가지입니다. 첫째,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된 4가지입니다. 표정이 밝아야 합니다. 둘째, 솔직하고 겸허한 태도입니다. 셋째,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넷째, 남의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운과 돈을 순조롭게 순환시키는 방법, 황금인맥구축법 알아보았습니다. 제4장의 포인트입니다. 1.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종이에 쓴다. 2. 바로 행동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 3. 일단 자신의 인맥을 조정해 본다. 4. 성공인처럼 행동한다. 5.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 6장에서는 인생의 가치는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인간이 되었느냐에 달려있다. 대부호 짐론의 이야기입니다. 성공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코치로 알려진 앤서니 로빈스의 스승이기도 한 짐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 철학자입니다. 저자는 이 짐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다음의 말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인간이 되었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은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면 보다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인간으로서 성장하면 보다 많은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된 트럭 운전수의 불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운전수는 어느 날 갑자기 50엑엔짜리 복권에 당첨됩니다. 그 후로는 매일같이 유유자적하며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보아온 그는 여인 얼굴에 전혀 기운이 없어 보였고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거금을 손에 쥐었는데도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리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저 매일 골프나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자는 사람의 행복은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 트럭 운전수와 같이 복권에 당첨되거나 상속이나 스톡옵션으로 거금을 손에 쥔 사람들은 스스로 돈을 버는 지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는 부자가 되었지만 결국 그 생활을 유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번 100만 달러와 복권으로 번 100만 달러는 금액은 같지만 그 돈을 손에 쥐기까지의 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100만 달러이지만 그 돈을 스스로 노력해서 번 사람은 돈의 고마움과 소중함, 고생, 두려움과 같은 돈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실력으로 그 돈을 번 사람은 설사 그 돈을 잃더라도 다시 같은 금액을 벌 수 있습니다. 짐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고 싶으면 그 꿈을 이룸으로써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겠다 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저 막연하게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만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의 관건은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고객의 이익을 위해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가 포인트이다. 훌륭한 비즈니스 시스템은 대체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것, 즉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짐은 말합니다. 반대로 돈을 벌지 못하는 회사의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회사라고 하였습니다. 짐은 성공의 크기는 남에게 베푼 행복의 크기라고 하였고 사람들이 즐거워할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저 너머에 커다란 이익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 why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짐은 올바른 사람하고만 사귀어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이야기했습니다. 올바른 사람이란 당신의 성공을 도와줄 사람, 당신의 목표나 꿈의 실현을 지원해 줄 사람,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사람, 당신을 응원해 줄 사람,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줄이면 당신의 목표 달성에 플러스가 될 사람을 말합니다. 짐은 이런 사람들만 사귀라고 몇 번이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조심하라는 충고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사람, 즉 꿈 도둑과는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올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신이 사귀어야 할 사람은 당신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멘토의 중요성도 짐 론으로부터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멘토란 인생을 이끌어주는 당신의 스승이며 당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의 스승을 말합니다. 그럼 훌륭한 멘토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불안할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꼭 도와줄 사람, 격려해 줄 사람, 진지하게 당신의 목표를 위해 함께 싸워줄 사람, 이런 사람을 당신 주변에서 꼭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역사상 많은 성공인들이 훌륭한 멘토를 만나 인생관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공인들은 멘토의 조언 덕분에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짐 론을 비롯하여 토니 로빈스나 로버트 기요사키 등 유명한 성공 철학자들은 모두 멘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요. 빌 게이츠는 멘토가 무려 12명이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공인들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무턱대고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성원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갈고 닦아 힘이 있는 사람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은 자신에게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신만의 능력과 기술을 연마하거나 수준 높은 사람과 어울리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훌륭한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바탕이 되는 개념이 지금까지 설명해 온 돈 쓰는 법인 것입니다. 즉, 사람 만나는 것에 돈을 쓰거나 학습에 돈을 쓰거나 한 등급 높은 체험을 하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행복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달려있다는 말처럼 행복의 기준은 10인 10색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무언가를 한다는 발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자는 행복의 기준은 선택의 다양성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으면 행복의 수준이 높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이걸로 하자. 이것이 선택의 다양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책의 테마와는 관계가 없지만 저자가 여러분과 꼭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로부터 마지막으로 배운 것.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십시오. 시간은 금이 아니라 시간은 생명입니다. 인생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전혀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 내일 당장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효도를 하려고 하면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건재하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더 많은 걸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는 늘 걱정만 끼쳐드렸을 뿐 생전에 어엿한 모습을 거의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면 어느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부모님과 돈. 언제까지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고와 재난. 사카이야 다이치 선생의 말로 기억하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체험이나 시련을 많이 겪어서 정신적으로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 강한 정신력이 항상 리스크를 감수하고 꿈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비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책 속에는 더 좋은 내용이 많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